누적 사망자는 총 288명이며 909명이 환자로 추가되었습니다. 확산이 부인의 명복을 본격적인 빌고 유족교는 심심한 대유행 일을 단계로 했습니다. 진입하였습니다. 또 깜빡 잠들었네. 시리야, 오늘 일정 뭐더라? 약속이 한 개 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오후 미팅회가 있습니다. 미팅이 있었지.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팬데믹 선언 당시 치료제와 백신이 전무했고 전 세계는 봉쇄 조치를 시행했죠. 항공기는 운항을 멈췄고 지역 간 이동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봉쇄 조치로 확산이 다소 진정되자 각국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봉쇄 해제와 감염병 경계 단계를 낮추는 등 느슨한 방역 조치로 전환을 실시했는데요. 결국 2020년 말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확진자가 낙관은 성급했다. 2020년 말 미주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세컨드 웨이브 전주. 2020년 말 코로나19 1차 유행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두 번째 대유행이 전 세계로 덮쳤다. 2020년 봄에 발생한 세컨드 웨이브 이후 이전에 우리가 알던 세계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2021년 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과거에 꿈꾸던 미래와는 거리가 멀다. 대유행으로 다시 전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아이고, 주식이 어떻게 하나 좋을까? 춥네. 추워. 몸도 춥고 냉장고도 춥고. 창고가 어떻게 되나 좀 볼까? 세컨드 웨이브 이후 전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차라리 나은 편이었다. 노르웨이, 대만, 러시아, 멕시코, 미국. IMF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다 떨어졌네. 불길한 전망은 현실이 됐다. 세컨드 웨이브가 초래한 경제 손실은 15% 이상으로 늘어났다. 주식을 팔을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왜? 뭐? 집? 집 뭐? 판다고? 팔아라. 쪽박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 세계적 대공황은 지금 상황이 세컨드 얼마나 웨이브 좋은데, 이후와 부동산이. 비교해 호시절에 비유됐다. 수출은 멈췄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의 기조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월드뱅크라고 있어. 당연히 신한은행보다 큰 데지. 월드뱅크가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누적 손실이 GDP 4%가 넘는다고. 경제가 아주 폭망했는데 부동산 투자로 해서 지금 돈을 벌겠다라는 게 그게 뭐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면은 의미가 있나? 맘대로 해. 망하려면 끊어. 바빠. 미팅 한다고 끊어. 신세 좋네. 그거는 주식이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오늘도 막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해볼까?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미국의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바로 다음에 취임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친한 나라들끼리 으쌰으쌰 힘을 합치기로 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산업통상,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 맞아요.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예요. 보호무역주의는요,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밀고 나갔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에요. 미국은 수입과 수출에서 손해 안 볼 테다. 그게 보호무역주의예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우리 마스크 부족했잖아요. 미국부터 의료, 에너지, 식료품 등을 중요한 물자로 정하기 시작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호, 무역에 대한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전략 물자 산업 보호 정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WTO 다자 무역 체제가 약해지고 지역 무역 협정이 엄청 힘이 세진 거예요. 유럽연합과 중국도 으르렁 됐답니다. 특히 영국은 반중 정서가 있었어요. 중국 화웨이 5G 통신 장비 도입을 거부하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한 거예요. 요즘 중국과 유럽이 무역 갈등으로 싸우는 이유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어려웠던 사람! 재택근무, 원격 진료, 교육 분야 등에서 비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9%에서 2019년 24%로 증가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세컨드 웨이브 이후 디지털 경제 서비스업은 계속 성장했다. 아 진짜 희정 성배가 확실히 유튜브 체질이야. 계속 이거 생업으로 해야겠는데. 좋아요, 구독. 배달 들어왔다. 몇 점? 당연히 떨어졌지. 너도 뭐 면접 본다 하지 않았어? 아, 잘 봤어? 아, 떨어졌어? 우리 그냥 뭐 술이나 한번 같이 마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남일 같지 않네. 아니, 월급이 들어오면 뭐하냐고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데 어디서 누가 돈이나 주면 좋겠다. 다들 늘 미래인가. 학생 대출은 더 언제 다 갚아. 대학은 왜 나가지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 수요와 공급 모두의 둔화를 야기시켰다. 이것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다시 수요를 악화시켰다. 실업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그리고 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여기가 반반치킨, 저쪽이 떡볶이 세트. 대다수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구적인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다 들어왔어요? 좀 보이세요 다들?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신주 씨 알바 잘하고 오셨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희정 씨는? 오늘 유튜브 촬영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백신 연쟁 때문에 회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들 뭐 좀 아이디어 좀 우리 좀 갖고 오자고 했는데 준비 좀 해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계속 확대되었지만 임금, 학력, 연령, 인종에 따라 재택근무 여부가 결정되었다. 저임금, 저학력, 소수인종 근로자들은 재택근무에서 소외됐다. 코로나19는 자동화를 촉진했다. 이는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다시 임금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자동화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는 중숙련 근로자들이 저숙련으로 이동하게 되도록 만들었고 상대 임금을 하락시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되도록 만들었다. 알겠어요. 좀 더 트래커 좀 더 계속 업데이트 좀 하시고 팔로우 좀 하시고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세컨드 웨이브 이후 경제학자가 보는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상 부분을 제가 찍어온 게 있으니까 이것도 다들 제가 공유하면서 같이 볼게요. 다들 집중해서 보시고. 네, 제일 먼저 이 보호무역주의가 계속해서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기업들, 수출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사실 2015년 이후에 전 세계 교역량은 줄고 있었거든요. 성장세가 확실하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꺾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가속화될 것이다. 보호주의 강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화가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기업들은 독점 이익을 얻게 되고 많은 이 작은 중소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특히 글로벌 플랫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이 훨씬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성장이 정체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요. 2020년에 있었던 선진국들의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 확대 이 계속될 겁니다. 저금리도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면서 국가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과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은 확산을 막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우리 몸에다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백신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 고소득 국가들에 의한 백신의 독점